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골다공증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약국에서 그 사람들 처방전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제하던 그 시절에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골다공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몇 년씩 시간이 지났는데 그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이 상당히 먹기가 힘들거든요. 위장장애가 일단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게 또 만약에 그 임플란트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턱 뼈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뼈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인데요. 그게 오히려 뼈의 건강을 해치고 뼈의 이상 증식을 일으키는 그런 좀 무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무엇보다도 이게 골다공증에 효과가 없어가지고요. 몇 년씩 먹는데도 그냥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먹어서 이 정도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정도죠. 그리고 상당히 골다공증 약이 비싸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좀 덜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약이 상당히 비싼 약이에요. 약값이 비싸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효과도 없다. 이거 좀 제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렇지만 이 골다공증이라는 거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서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제가 좀 불안했거든요. 그분 다리가 너무 이렇게 힘이 없고 가늘어 보여가지고 저거 골다공증 저거 잘못하면 골절 올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골절이 오면 그냥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제 남편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또 그 성도들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어떤 골다공증이나 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보다 실제로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 장례식장까지 갔을 때 그 슬픔 말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제가 어떤 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런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골다공증이 왜 잘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답은 아주 쉬운 데 있더라고요. 일단 골다공증은요, 무엇보다도 칼슘 부족이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소아과 근처에서 소아과 전문 처방전을 받는 그런 약국을 했었거든요. 소아과 앞에 있어서 그 아기들 보고 그 아이들 엄마들이랑 친해지면 그 아이들 엄마들의 관심사를 이제 접하잖아요. 그분들은 아이들이 키 크기를 원해요. 그리고 중이염 이런 거 잘 안 걸렸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이의 발육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잘 찾으시는 것이 칼슘 영양제였어요. 면역력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고 키 크는 영양제를 많이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영양제 같은 거 많이 고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랑 아이랑 똑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는데요. 보통 할머니랑 손자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칼슘 부족이 아니고요. 칼슘 부족이 아니라 그냥 노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 늙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고심하게 되는데요. 뼈가 늙는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노화예요. 그래서 이 그 노화라는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 뼈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좀 방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칼슘 부족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칼슘 영양제를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골다공증 약이라는 것이 뼈 속에는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게 붙들어 놓는 약이거든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약인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의 뼈가 있잖아요. 칼슘이 들락날락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제가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안산에 저쪽에 시화호라는 그 바다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바다를 막아서 호수처럼 만들었었는데요. 그거를 바닷물을 막는 순간 그 시화호가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시궁창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수문을 열었잖아요. 사람들이 수문을 열 때 그렇게 또 반대가 많았대요. 저 시화호 물 때문에 바다가 다 썩을 거다. 그랬는데 수문을 열었더니 바닷물이 신선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세상에 시화호가 살아나고 바다도 괜찮아졌어요. 우리 몸에도요, 이런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든지 순환이잖아요. 순환이 피도 순환하는데요. 우리 공기도 마신 것도 도로 나오고 순환하잖아요. 물도 순환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 수분도 한 곳에 적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수분이 한 곳에 적체가 되면 그것이 수독이라고 해가지고요. 뱃속에 수독이 차 있으면 꿀럭꿀럭 또 장속이 뭐 부글부글 끓고요.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 흐르는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젖은 옷을 입은 것 같이 몸이 굉장히 무겁고 겨울에 춥고 무기력하고 심지어는 이 피부에 곰팡이가 피게 되는 일까지 생겨요. 이 수분이 잘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처럼 뼈도 있잖아요. 그냥 칼슘이 안에 틀어만 박혀 있으면 뼈가 썩어버려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원리를 알게 되는 순간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본래 뼈 속에는 칼슘이 들락날락해요. 이거를 억지로 뼈 속에 칼슘이 들어가서 못 나오게끔 하면은 그게 시화호가 썩듯이 뼈가 괴사가 되는 놀라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렇게 되면 뼈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발악을 하고 그 칼슘을 못 빠져나오게 하는데도 칼슘이 나오게끔 그렇게 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더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가 되는 거예요. 수치는 좋아졌는데 뼈는 썩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칼슘 부족이 아니라 노화 현상 때문에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는 것 같이 뼈가 부스러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뼈를 튼튼하게 할 그 방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진화가 아니고요.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이게 절대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게 뼈가 부러지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대비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근육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운반하는 사람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그 참 의미심장한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마시는 사람 우유 마시면 그게 단백질도 되고 무엇보다 칼슘이 있어서 뼈 튼튼해지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좋아요. 그거 먹으면. 그런데 나이 들어서 뼈 건강은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력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육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근육을 쓰면 이 근육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근육 속에 있는 뼈는 구멍이 숭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시기를 근육을 써서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근육이 커질 때 이 근육이 뼈를 자극하는 거예요. 근육이 다 뼈에 붙어 있잖아요. 이 골격근이 착 붙어 있거든요. 근육이 커지려고 하면 이 근육에서 뼈에 막 자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튼튼하게 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육이 튼튼한데 골다공증인 사람은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골다공증인 노인들을, 골다공증 자체가 노인성 질환이니까 노화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노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체중 미달이에요. 마르신 분들이고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거의 골다공증에 걸려요. 무슨 말이냐? 이게 빈혈이랑 거의 같은 의미더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 빈혈이 많잖아요. 생리를 하고 이러니까 또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적게 먹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타고나면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월경 생리를 하게 되니까 정기적인 출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기가 훨씬 쉬운데요. 이 빈혈약으로 우리가 철분제를 꼽잖아요. 근데 철분제도 희한하게 효과가 적어요.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시원하게 효과가 없어요. 왜 철분제가 시원하게 효과가 없을까? 그것도 저한테 항상 옛날부터 의문이었는데요.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피가 철분으로만 만들어져 있냐고요. 철분을 왕창 넣으면 피가 잘 만들어지냐고요. 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의 핵 성분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수많은 다른 영양소로 생명력으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는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 말이 나와 있어요. 피가 적으면 그래서 생명이 빠져나가서 사람이 목숨을 잃잖아요. 피가 좀 적은 사람은 영 비리비리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생명력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피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출혈이 있을 때 철분제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 필요한 부분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루고루 정말 잘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양 상태가 그 사람의 피의 상태인 거예요. 그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뼈도 그렇더라고요. 단지 이게 칼슘을 먹는다고 칼슘이 뼈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뼈가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피의 원리랑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퉁퉁하고 기름기가 있고 배가 좀 나온 사람들이 차라리 골다공증이 없거든요. 영양 상태랑 직결되는 거예요. 단지 칼슘을 먹어서 어떤 특이한 음식, 식품 한 가지 먹어서 그게 뼈속에 칼슘을 꽉꽉 채운다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 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빈혈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영양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래 피를 어디서 만드냐? 피를 골수에서 만들어요. 뼈 속에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치킨 같은 거 먹다 보면 닭뼈 속에 무슨 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골수거든요. 뼈 속에 굵은 뼈 안에 골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골수가 튼튼하다라는 뜻하고 같고요. 뼈가 튼튼하다 이꼴 피도 잘 만들어진다, 빈혈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빈혈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나이도 많아졌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데 몸이 약하고 잘 못 먹는 노인들한테 골다공증은 그냥 필수적인 필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잘 먹어야 된다. 고른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 단백질이고 비타민이고 고루고루 다 잘 먹어야 돼요. 빈혈도 같이 극복을 해야지 그 영양 상태가 골다공증을 극복할 만한 영양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육은 인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하면 걷는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걷는 거 아무리 걸어도 골다공증을 극복할 만한, 골다공증을 예방할 만큼의 근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 근력은요, 일부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운동 중에서 골다공증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운동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도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젊은 청년들 한 40대까지 이런 사람들이 홈 트레이닝도 잘해요. 이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거 하다가요, 어디 꼭 다쳐요. 예를 들면 스쿼트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스쿼트 하다가 이 고관절이 꼭 이상해지더라고요. 스쿼트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냥 돈을 좀 들이세요. 헬스장에 가면, 피트니스 센터 동네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기구가 아주 종류별로 있어요. 그 기구 중에서 여러분들 무릎이 약하면 이 무릎에 자극 주지 않고 다리에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다 있거든요.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장 가벼운 추부터 해서 살살 운동을 해보세요. 살살 그런 운동을 하면요, 놀라운 게 여러분, 이 골다공증을 없애려고 하다가 치매까지 예방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근육이 제2의 뇌라는 별명이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근육이 있는 노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근육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뇌의 작용이라는 거 아세요? 이 뇌가 잘못되면 이 근육이 금방 이렇게 볼록볼록 하던 근육도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이 근육과 뇌는 서로 완전히 착 붙어 있는 단짝 친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육을 발달시키면 뇌가 또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뇌만 많이 쓰게 되면 이 근육은 그냥 속절없이 쇠퇴하는데요. 그거는 본래 노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한 40세가 넘어가면 1년에 뭐 몇 %씩 그냥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근육 쇠퇴증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머리를 써서 이 머리로 근육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근육을 만들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 여러분 꼭 하시고요. 영양물질 중에서 제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만한 것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해드릴게요. 저한테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생기산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던데 생기산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기산이 위장병을 고치거든요. 정말 어디에서도 방법이 없는 그런 극심한 위무력증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꽉 막혀가지고 물도 못 마시는 그런 사람들 음식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위장병 치료작용이 있어요. 위장병이 고쳐지면 잘 먹으니까 골다공증이 없어지겠죠. 빈혈도 없어지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기산은 굉장히 좋은 혈액순환제니까 피가 잘 돌면 몸속 어디든지 뼈도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방면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영양소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비타민 C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결합 조직,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를 꽉 조이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성을 올려주잖아요. 뼈도 이게 탄력성이잖아요. 뼈가 쫀쫀해야 되잖아요. 이 쫀쫀하게 만드는 시멘트 역할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타민 C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뼈가 좀 튼튼해질 수 있고 또 비타민 C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먹은 칼슘, 철분 이런 미네랄들 있잖아요. 이 미네랄의 흡수율을 올려요. 마그네슘을 먹으면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 마그네슘을 먹어야 돼요. 이 마그네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근육 경련 이런 거를 예방해주고 쥐나는 거 이런 거 치료해주잖아요. 굉장히 좋은 혈액순환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현대인들한테는 이상하게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충제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 국내에 나와 있는 제 제품조차도 약간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얘가 장 속에서 이렇게 물기가 많아지게 하면서 변이 묽어져 가지고 평소에 변이 좀 묽은 사람들은 마그네슘 먹으면 설사를 쫙쫙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을 설사 없이 먹는 방법, 무엇보다도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C랑 동시에 같이 먹는 거예요. 마그네슘도 미네랄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미네랄의 흡수율을 올리는데 마그네슘만 흡수율을 올리느냐? 칼슘, 철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리, 망간 이런 각종의 미량 미네랄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흡수율을 올려요. 왜 그렇겠어요? 비타민 C가 적절하게 위장의 산도를 올리거든요. 보통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은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질 않아요. 위산이 약산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위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병원에서 늘 제산제를 받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위장약 있잖아요. 그 위장약 안에 다 제산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산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장에는 적절한 산이 나와야 된다고. 위산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내가 속이 쓰려서 제산제를 잠깐 먹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게 늘 이제 만성적으로 위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주는 위장약을 무슨 위보약인 것처럼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골다공증 원인데요. 만성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온갖 미네랄들을 그냥 다 흡수 안 되고 떠내려가 보내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약이 제산제거든요. 제산제가 위를 보호하는 약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큰일 나요, 여러분. 무슨 옛날에 노르모액 같은 거 있잖아요.
노루모액, 노루모산 이런 게 대표적인데 병원에서 쓰는 알약으로 된 제산제도 많거든요. 이거 먹으면 속쓰림은 당장 가실지 모르겠는데 위산을 묽게 해가지고요. 이게 미네랄 흡수를 하나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먹잖아요. 비타민C를 먹으면 어떤 분들은 속이 쓰리다고 하지만 그 속쓰림이 위를 상하게 하는 쓰림 아니고요. 적응 반응이에요. 이때 약간 그 위장의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되게끔 하는 아주 건강한 작용이 있는데 이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음식을 통해서 먹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흡수가 잘 되게끔 해주는 기특한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결합 조직을 만들어서 쫀쫀하게, 뼈를 쫀쫀하게, 피부를 탄력 있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데다가 먹은 음식 속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각종 미네랄들의 흡수율을 높여서 이중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거 아시면 돼요. 비타민C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짭짤한 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짭짤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입맛 당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라면이거든요. 라면 안에 소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짜게 먹는 게 나쁜 건 줄 아시는데요. 여러분 적절하게 소금 섭취를 해줘야 돼요. 소금 섭취를 극도로 막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어떤 교수님 제가 그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분 많이 아픈 분이에요. 그분 만성적으로 나트륨이 부족하셔서 몸이 부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싱겁게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국 자체를 적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야 빈혈도 없고 뼈도 튼튼해져요. 너무 싱겁게 하고 맛없게 먹으면요. 인생이 서글퍼요. 아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국을 맛있게 먹는데 다 안 드시고 반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적절하게 소금 섭취를 해줘야지 그게 또 위산 분비, 위산이 소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금이 정말 우리 생명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소금도 먹어줘야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거. 너무 많이 이제 뭐 노상 짜게 먹는 거는 해롭죠. 과식하는 건 해롭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골다공증에 좋은 거, 여러분 뭐 비타민 B 가장 기본이잖아요. 비타민 B, 마그네슘도 골다공증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예요. 뼈가 칼슘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마그네슘도 뼈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현대인들한테 거의 다 부족한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또 비타민 B 꼭 먹어야 되죠. B는 가장 필수적인 우리 몸의 대사 물질이니까, 대사 보효소니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거 드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B, C, 마그네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영양제 꼭 드셔야 되고요. 종합 영양제도 하나 정도는 한 이틀이나 3일에 하나씩은 꼭 챙겨서 드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생명력을 위해 가지고 생명력이랑 직결되는 것이 사실 또 기름 3종 세트거든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제 몰에 보면 기름 3종 세트가 있어요.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것이 기름 3종 세트인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들거든요. 그냥 사람이 생기가 하나도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하나도 흡수가 안 돼요. 약간 그 생명력이라는 거를 좀 어딘지 그런 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생명력이 사실은 놀랍게도 기름에 있는데요. 가장 좋은 기름, 제가 3종 세트를 말씀드릴 때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 세 가지를요, 용량을 좀 줄여서 고루고루 드시면 제일 좋아요. 레시틴은 분말로 되었잖아요. 이거 한 스푼, 또 감마리놀렌산은 한 알, 많으면 두 알까지 먹을 수 있고, 오메가3도 한 알 내지는 두 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씩 먹어도 돼요. 저는 레시틴 한 스푼, 감마리놀렌산은 한 개나 두 개, 오메가3 한 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거를 먹으면 그냥 사람이 활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비타민이랑 같이.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약사지만 약에 대한 좀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데, 약 중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제산제가 골다공증 일으킨다는 말씀 드렸죠.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병원에서 위장약을 먹고 계시다면 그 안에 제산제는
좀 빼는 방향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고지혈증 약이에요. 콜레스테롤 약 있죠. 그거 안 쉬고 계속 먹으면 필연적으로 골다공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은 근육을 녹이거든요. 근육을 녹이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 생명력이랑 직결이 돼가지고요. 사람이 고지혈증 약을 쉬지 않고 계속 먹으면 그냥 빨리 늙어요. 제가 아까 골다공증이 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녹고 빨리 녹는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치료될 수 있겠어요? 골다공증 약을 먹는 사람이 고지혈증 약까지 같이 처방받아서 먹을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를 의사 처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 굉장히 이상한 약사가 될 때가 많았거든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먹지 말라고 그래. 아니, 약에 대한 전문가는 또 약사니까 이게 약에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다 좋은 약이기만 하면 저 같은 약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좋은 약 많이 처방받고 많이 먹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약과 독은 정말 같은 한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시고요. 고지혈증 약은 반드시 휴약기를 두셔야 돼요. 수치가 정상이라면 즉시로 그만 드셔야 되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혈전을 예방하는 방법, 뇌출혈이나 뇌경색, 당뇨 이런 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MSM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MSM과 글루코사민 복합제제를 이제 관절 영양제로 만들어서 출시를 해가지고 그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드려 본 적이 없는 MS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한 번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보니까 위장장애가 있나요? 위장장애가 있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일 걱정해서 어떤 분이 이제 올려놓으셨던데, MSM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제 제품은 비록 없었지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귀띔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생계산 상담을 원해서 오시거나 다른 질병 상담을 위해서 오면서 본인들이 평소에 먹고 있는 영양 성분 이런 거 제품을 다 싸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독일에서 나오는 건강식품, 또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 이런 거 많이 구경할 수 있거든요. 참 특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먹었더니 어떻더라, 저거 먹었더니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MSM에 대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정보는요, 그것을 위장병의 효과를 보면서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MSM의 효능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위장병이라는 말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 들은 말로는 만성 위장병에 MSM이 효과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MSM이 특이하구나. 그게 이제 식이 유황이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든 식용 유황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 유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상당히 농도가 높은 함량이 높은 그런 영양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원소에 속하는데요. 칼슘, 그 다음으로 치는 게 이제 유황이더라고요. 근데 유황을 식이유황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거의 독성이 없고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쓰이고 남는 것은 전부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내성이 생긴다거나 몸속에 쌓인다거나 이런 걱정이 없는 영양소거든요. 없는 원소거든요. 이 MSM이 왜 위장병에 효과가 있느냐. 이게 MSM이 우리 몸에 거의 다 있는데요. 머리카락, 피부, 손발톱, 근육, 또 연골의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MSM, 그러니까 유황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우리 몸의 신체 부위가요, 심낭이라는 거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에서도 심낭이라는 곳에 이제 가장 많이 유황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있어요. 이거는 심장은 완전히 근육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죽기까지 쉬지 않고 뛰는 것이 이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그 근육의 힘의 원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어떤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황의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고요. 유황을 먹어서 위장병이 좋아졌다라는 사람도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위장병의 특징은 위무력증이었거든요. 위가 운동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MSM을 먹고 효과를 보았다라는 분들을 제가 제일 많이 봤어요. 이제 관절 치료로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퇴행성 관절이나 어떤 통증 때문에 MSM을 먹는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글루코사민이랑 합쳐서 만든 복합제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건데요. 제 그 MSM 제품의 이름이 진정주 MSM 액티브예요. 액티브. 그래서 이 이름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떨결에 제가 저 이름을 지었는데 지어놓고 그 MSM의 효과를 자세히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이 황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몸에 어떤 활력을 주는 성분이 되는 거구나. 저는 보통 활력을 얘기하면 비타민 B와 C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MSM은 좀 다른 경로로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거죠. MSM은 그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서로 붙여주는 그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뼈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골이잖아요. 그래서 MSM을 연골 강화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손발톱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도 MSM을 써야 되겠죠. 이런 그 우리 몸을 좀 쫀쫀하게 만드는,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부분을 조직을 튼튼하게 쫀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MSM이 하는데요. 이런 MSM의 역할을 한층 더 올려줄 수 있는 성분이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를 제가 콜라겐 대신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MSM이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피부 미백 효과라는 것도 결국은 그 비타민 C랑 겹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피부의 혈색이라는 것이 결국 혈관 상태를 말한다고. 그 혈색, 피부색이 좋다. 뽀얗고 투명하고 좋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혈색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과학적인 용어예요. 혈색, 혈관의 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혈관의 탄력성, 이것을 좋게 하는 성분이 비타민 C인데요. 그 말은 결국 비타민 C가 결합 조직을 좋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작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MSM이 같이 연합해서 효과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SM과 비타민C 같이 먹는 거 아주 좋고요. 그 MSM을 이제 퇴행성 관절 목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연골에 또 다른 성분인 글루코사민이라는 거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MSM과 글루코사민 복합제가 되는 거고요. 진통 소염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생약들을 이렇게 섞어서 제가 이렇게 복합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SM은 해독작용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 해독작용을 또 그 원리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은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밀크시스를 이야기할 때도 글루타치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루타치온이 아주 좋은 항산화 물질이고요. 해독 물질인데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MSM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처가 빨리 수복이 되는데도 이 MSM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 케라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케라틴이 상당히 많은 황을 함유한 단백질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유황을 섭취를 했을 때 케라틴 합성이 잘 되어서 피부 상처 치유가 촉진이 된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위장병 치료도요, 단지 위 무력증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벽이 헐어 있는 것도 피부에 상처가 나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위벽에 궤양이나 어떤 염증이 생겨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그 피부 상처 치유 촉진하고 같은 원리로 이해한다면 이 MSM이 위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장병에 도움이 됐던 거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MSM 액티브 드실 때 위장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글루코사민도 글루코스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글루코스가 포도당 탄수화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포도당 탄수화물이 위장장애가 있는 성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MSM 액티브에는 보통 관절에 좋다고 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는 칼슘을 뺐어요. 칼슘이 의외로 골다공증이나 통증 이런 데 효과가 별로 없고요. 칼슘이 위장장애의 주범이거든요. 칼슘 제품이 위장장애가 없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칼슘을 뺐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더 상승되고 여러분들한테 활용 범위가 훨씬 넓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 모아보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신선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관절염 있으신 분들 참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이에요. 말 그대로 퇴행,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관절이 퇴행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녹이 슬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저는 어릴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왜 국민체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꼭 준비 운동으로 국민체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들 재미가 없어서 그 국민체조 안 하고 싶어가지고 대충 설렁설렁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니까 그 국민체조가 아주 요긴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이게 뻣뻣하지 않거든요. 그 국민체조가 이 관절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그래서 준비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부분은 MSM에 대한 건데요. MSM하고 글루코사민 요 두 가지를 가장 주요한 성분으로 해서 제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진정주 MSM 액티브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동네에서 평범한 약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약을 사러 약국에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달라고 할 때 제가 이런 제품 저런 제품 이렇게 주어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먹고 나면은 꼭 저에게 와서 그 제품 먹으니까 어떻더라. 지난번에 그 제품은 별로였어. 그런데 약사님 언제 그 약은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저한테 비장한 무기가 되었어요. 무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너무너무 저한테 중요한 자료가 됐거든요.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단지 그냥 학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뭐가 관절에는 좋고 어디가 좋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들은 후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뭐 과일에 대한 그런 건강 정보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신비한 것도 있는데 저런 거는 좀 많이 과장이 되었네.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과일 중에서 뭐 참외 이런 거 있잖아요. 참외를 먹으면 이제 어디가 좋은가. 그래서 참외 약효에 대해서 막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참외만 먹으면 뭐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 참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영양소를 그냥 고지곧대로 풀어놓아서 그거를 나열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참외 많이 먹으면 좋지 않거든요. 참외를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그 참외 안에는 또 우리 몸의 건강에 오히려 더 안 좋게 하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어서 좋은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한 거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당뇨 생길 수도 있고요. 몸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막 장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절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영양제 주었을 때 가장 피드백이 반응이 좋았던 관절 영양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만든 제 제품이 나온 거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영양 성분이 MSM 식이유황인데요. 식이유황 단독으로 된 그런 제품을 먹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경제적인 면도 있고 한 알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제로 나와 있는 성분이 훨씬 더 좋거든요. 제가 투여를 해봤을 때 사람들한테 썼을 때 좋았던 조합은요, MSM하고 글루코사민 이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늘 비타민C를 강조하잖아요. 비타민C도 조금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비타민C는 따로 고용량으로 많이 추가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비타민D도 한 400단위 정도를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맨 첫 번째 MSM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S가 중요한 거거든요. MSM. S가 유황을 이야기하는데요. MSM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식이유황이에요. 식이유황은 황이지만 희한하게 아무 독성이 없어요. 아무 독성이 없고 이것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내성도 없고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흡수율이 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먹으면 상당히 흡수가 잘 되는데요. 이것이 몸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흡수된 것은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거죠. 얘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이요. 이게 염증과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황은요, 머리카락에도 있고, 뭐 뼈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뭐 이렇게 손발톱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통뼈보다는 연골에 이제 이 식이유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황보다도 식이유황, MSM이라고 하는 요 화학 구조로 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가장 바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황 중에서도 MSM을 우리가 골라서 먹게 되는 거고요. 놀랍게도 한방책이라는 한방책 중에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식이유황의 효능에 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좋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골수라는 것은 뼈 속에 있는 어떤 그 피를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우리가 왜 치킨 먹다가 닭뼈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그 속에 실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핏줄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골수라고 하는데요.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이 골수를 좋게 하는 작용이 MSM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뼈가 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빈혈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MSM을 먹으면 뼈도 튼튼해질 수 있지만 빈혈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성분이 이제 글루코사민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글루코잖아요. 글루코가 영어로 보면 글루코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포도당을 말해요. 글루코사민은 뼈에 좋은 성분인데도 특이하게 원소를 따져 들어가면 이게 탄수화물이고 당에서 나온 거예요. 당. 그래서 글루코사민은 염증을 치료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특이한 효과가 있지만 아쉽게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먹을 때는 용량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혈당을 올리는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당뇨를 걱정할 만큼 혈당을 올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글루코사민은 이제 뼈와 연골에 좋은 성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것의 어떤 그 출처가 어디냐? 특이하게도요. 굴껍질이나 게껍질이에요. 여러분 키토산 아시죠? 그거 면역에 좋은 성분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 게껍질을 일정한 화학작용을 거치면 만들어지는 그런 건강식품이잖아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유사 구조인 거예요. 글루코사민이. 이 글루코사민을 하루에 1.5g, 1500ml 정도를 투여를 하면은 상당히 이게, 연골과 뼈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제품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MSM하고 글루코사민,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비타민 B, 이런 거를 다 같이 먹는 것이 뼈와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제가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줬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취급하던 제품 뼈 건강에 주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칼슘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칼슘은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골다공증에 칼슘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칼슘 써가지고 뼈가 튼튼해지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값비싼 이온 칼슘을 먹기도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이온 칼슘을 쓰시는 분은 또 나름 분명한 연구 근거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임상에서 느끼기로는 효과가 많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골다공증이 오거나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몸의 노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이 상당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아까 제가 MSM을 말씀드렸는데 이 MSM이요, 우리 인체의 시멘트 역할을 해요. 뭐냐면 우리 몸이 5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게 만드는 재료. 그것을 이제 시멘트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결합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 결합 조직이 MSM이랑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이 결합 조직을 잘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을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콜라겐을 먹어도 사실 콜라겐이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냥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분자량이 커서. 근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잖아요. 뼈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칼슘보다도 하여튼 글루코사민, MSM 뭐 이런 거 복합 제제로 된 거, 제 제품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진약사물에서服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들 먹고 계신 관절 영양제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또 제 제품에는 부원료로 해가지고요, 울금 추출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잎 홍합 추출물,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뭐 흑후추, 또 로즈힙 추출 분말, 뭐 상어연골은 콜라겐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씩은 들어있는데 제일 주 효과는 MSM과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정말 관절이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은 이 영양제로 좀 기대기는 어려워요.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분들은 만성염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신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또 좀 말씀드리기, 글쎄요, 또 누가 뭐라고 하시려나? 생기산이 제일 좋아요. 생기산을 쓰면 전신의 그 근육과 관절에 있는 염증이 가장 효과적으로 없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생기산을 먹고 부종이 더 생겼다. 저는 그분 좀 자세히 상담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약을 만들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결과를 제가 직접 관찰을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생기산은 부종을 치료하지 부종을 일으키는 약은 아니고요. 하여튼 관절 염증이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이 영양제는 부수적인, 그러니까 보조적인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주 치료는 병원에 가시든지,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분들은 뭐 저한테 오셔서 생기산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하여튼 제 이야기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빠뜨린 게 있는데요. MSM은 독성은 없지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MSM이 설파계 항생제, 설파계를 예전에 항생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합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글루코사민은요, 이게 개껍질, 굴껍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부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독성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 알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